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세장입니다. LG 트윈스 계속해서 스토브리그 진행 중인데 이제 김강률 선수와 심창민 선수 소식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두 선수 모두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조금 찬찬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받아올 보상 선수까지 또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받아올 보상 선수도 늦어도 금요일 안으로는 발표가 나거든요. 네, 20인을 누구 묶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G 트윈스 프론트가 또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방 또 결론이 나니까. 그 전에 오늘은 장현식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엽 감독이 장현식 선수를 2025 시즌 마무리로 낙점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 시즌 마무리 투수는 장현식입니다. 염경엽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장현식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기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장현식을 마무리로 기용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유영찬 선수가 수술을 해서 장현식 선수가 마무리로 확정이 된 게 아니냐 했는데 아니다. 유영찬이 있어도 장현식을 마무리로 낙점 짓기로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2025 마무리 투수는 장현식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장현식 선수 커리어에서 풀타임 마무리 경험은 없습니다. 통산 437경기에서 단 7세이브. 기아에서도 정혜영 선수가 못 나올 때 아니면은 경기가 갑자기 점수차가 조금 벌어져서 8회에 올라왔던 장현식이 그냥 9회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면 세이브 올리는 경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세이브가 2023년 7월 6일 문학 SSG전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세이브였고요. 사실 최근 4시즌간에 9회에 올라온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30과 3분의 1이닝 던졌는데 7자책 평균 자책점 2.08로 장현식 선수가 앞에 나오던 선수라 9회에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 기록적으로 그렇게 흔들리는 거는 아니었고, 주로 장현식 선수가 기아에 있을 때 언제 9회에 나왔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현식 선수가 앞선 이닝에서 위기를 막아내고 9회까지 간 경우, 혹은 점수차가 동점 내지는 한 점 지고 있던가 그런 상황에서 장현식 선수가 나와서 9회를 책임진 경우, 세이브 상황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아마 30과 3분의 1이닝을 4시즌에 걸쳐서 9회에 던져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현식 선수는 이제 마무리로 뛰게 되겠고, 그렇다면 장현식을 마무리 투수로 낙점한 이유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액 FA입니다. 이 이유들이 조금씩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는 역시 장현식 선수는 52억 전액 보장, 빠르게 LG 트윈스와 계약을 했던 게 다른 팀들과의 경쟁이 붙었는데 LG 트윈스는 금액은 비슷하지만 전액 보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팀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손승락, 정우람, 김재윤에 이어서 50억 넘게 이적을 한 구원 투수는 장현식 선수가 사실상 네 번째입니다. 근데 손승락, 정우람, 김재윤 세 선수 모두 바뀐 소속팀에서는 마무리 투수를 맡았습니다. 물론 손승락 선수나 김재현 선수는 앞선 팀에서도 마무리 투수를 하던 선수였지만, 그래서 고액 FA 선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선수를 앞에서 마당새로 굴리는 것보다는 마무리로 시즌을 좀 치르게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해 버리면 4년 동안 어쨌든 이 선수를 전액 보장하면서 써야 되는데 1년에 많은 이닝을 던지게 하면은 뒤에 혹시라도 수술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져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세이브를 많이 올리는 게, 사실은 홀드 몇 개를 하고 이닝을 얼마 던졌고 WAR 얼마를 했고, 이게 중간 투수로는 잘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기록을 봤을 때 세이브가 한 20개 30개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이 선수를 마무리로 데려와서 이 정도 성적을 냈구나,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장현식 선수는 빠르게 좀 영입 효과를 증명을 하려면 마무리 투수로 첫 시즌은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랑 연결을 했을 때 역시 누적 이닝 관리죠. 최근 4시즌 동안 장현식 선수는 기아에서 정규 시즌에만 255이닝을 던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65이닝 정도를 던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70이닝 이상 소화한 시즌이 4시즌 중에 2시즌이 됩니다. 그리고 직전 시즌이 2024 시즌에도 한국 시리즈 포함해서 80과 3분의 1이닝을 소화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현식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앞서 장현식 선수의 역할대로 이 선수를 멀티이닝, 연투를 시키면서 뭐 한 75이닝, 80이닝 정도 던진다 했을 때 연속적으로 이닝을 많이 소화를 한다면 저는 이 선수를 1년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고액 FA면 몇 년을 써야 되는데 한 시즌을 많이 던지고 그 다음 시즌을 적게 던지고 이러면 모를까? 한 시즌을 많이 던지고 계속해서 많이 던지면은 분명히 부상 관련 위험도가 높아진다. 예, 그래서 만약에 2024 시즌을 많이 던졌잖아요. 2025 시즌의 마무리로 던지면서 지난해 유영찬 선수가 포스트 시즌 포함하면 68이닝인데 장현식 선수도 뭐 한 65이닝에서 70이닝 안쪽으로 끊어주면은 그 다음 시즌에 다시 마무리를 안 맞고 필승조로 돌아가더라도 많은 이닝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한 시즌을 좀 건너뛴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무리 투수로 최대한 1이닝씩만 투구를 하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4아웃 세이브, 5아웃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3연투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한 상황들에서는 최대한 1이닝씩 투구를 한다면 저는 내년 시즌에 당장 조금 부상하려는 위험도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 시즌에 장현식 선수가 어찌 보면 LG 트윈스 2026 시즌은 더 중요하거든요. 가장 잘하는 역할인 필승적으로 돌아갔을 때 혹사 여파 없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장현식 선수는 누적 이닝을 한 시즌 관리해주는 차원도 있다고 영현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유는 2번과 이어집니다. 2026 시즌인데요. 2026 시즌에는 고우석이 돌아옵니다. 저는 고우석이 뭐 최근에 폼이 안 좋다 해서 또 2023 시즌에도 좀 불안하다 해서 마무리해서 내려와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우석을 앞에 쓰면은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주자가 있을 때 이 선수는 더 흔들릴 수 있고 차라리 마무리로 9회에 나왔을 때 고우석이 제구가 안 좋다면 주자를 내보낸 다음에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자가 쌓여 있을 때 고우석을 앞에 먼저 올리면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우석은 돌아왔을 때 마무리로 무조건 써야 된다. 그렇다면은 2025 시즌에 장현식 선수를 마무리로 쓰면서 이닝을 조금 줄여주면 2026 시즌에는 필승조의 핵심으로 대략 한 70이닝 정도를 소화하면서 유영찬, 장현식, 고우석 이렇게 강력한 불펜 트리오가 또 만들어집니다. 2026 시즌에는 이민호 선수도 오고요. 이정용 선수도 다시 풀타임을 뛰는 시즌이고요. 이정원 선수도 돌아오고요. LG 트윈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2025 시즌보다 더 대권에 다시 올라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즌입니다. 물론 2025 시즌도 당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당장 2025 시즌만을 놓고 보면은 장현식이 가장 잘하는 역할을 맡고 유영찬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 그림으로 갔겠지만 이렇게 2025 시즌에 장현식을 마무리로 한번 쓰면서 좀 관리를 해준다면 물론 2026 시즌에도 장현식이 그대로 마무리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고우석이 돌아온다면 고우석 앞에 유영찬, 장현식 둘 다 멀티이닝 연투 던질 때 퍼포먼스가 더 좋거든요. 그 두 선수를 앞에 놓고 또 뭐 함덕주 선수가 정상적으로 던질 수 있다면은 2023 시즌에 버금가는 불펜을 또 한 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2026 시즌을 또 기대하게 하려면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현식을 마무리로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존 마무리 유영찬은 어떻게 될까요? 유영찬 선수는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술을 받고 3개월의 재활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개막 때까지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이 공을 던지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초반 합류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빠르면 또 4월 안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뭐 몸이 회복이 좀 덜 된다든지 잔부상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보다는 좀 못할 수 있지만 어쨌든 돌아왔을 때 필승조 역할을 해준다면은 저는 필승조에 있는 유영찬도 더 강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2023 시즌에는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 퍼포먼스로 한국 시리즈에서도 뭐 거의 숨은 MVP 역할을 했고 직전 시즌에는 풀타임 마무리로 뛰었는데 전반기엔 1점대였어요. 사실 전반기에도 8회에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좀 감안하면은 후반기의 성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만 후반기에는 또 적절한 휴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점대로 흔들렸고 가을 야구에서도 사실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 야구와 또 이 프리미어 12에서의 유영찬 선수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프리미어 12는 확실히 대단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유영찬 선수가 필승조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폼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유영찬 선수는 필승조로 가지 않을까.
2025 시즌에는. 예, 그래서 마무리로 또 갔을 경우에는 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영찬 선수도 좀 편하게 2023 시즌에 어떤 중간에서의 역할을 해주고, 예, 또 김강률 선수도 영입을 곧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유영찬, 김강률, 김진성으로 필승조를 구성하고 앞에는 또 뭐 이종준 선수라든지 임준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붙어줄 수 있고요. 또 장현식 선수가 마무리로 자리를 잡으면 그래도 불펜은 조금 계산적으로 되지 않을까. 2024 시즌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장현식을 마무리 투수로 낙점한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과연 이게 근데 또 캠프를 치르다 보면은 감독님이 또 안 되겠다 싶으면 피드백을 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봐야 압니다. 결국에는 또 초반에 흔들리면은 다른 선수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대로 좀 흘러가서 LG 트윈스 불펜이 더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